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낙폭을 틔우며 197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온 데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물 대거 출되면서 지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업종별 보면 자동차와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 중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 마련했는데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까 서둘러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1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중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오후장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988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한 7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에 동참해서 한 4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비차익 중심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약세입니다. 주중 초반에는 2,000포인트도 바라보던 코스피였는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코스피 주식 비중을 높인 분과 또 낮춘 분들에 대한 종목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미국 시장 양적 완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을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특별하게 일이 날 것들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좀 밀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런 불안함을 일단 없애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뭐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코덱스 200,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차, 기아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이 코덱스 200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TF 상품이죠. 코스피 200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분들은 포인트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대형 섹터들 위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외국인 매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네. 한국전력, LG전자,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유틸리티 섹터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은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19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가 그렇다면 저점을 한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6월달 전망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약 한 1940포인트가 2차 지지라인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1차 지지라인은 약 1960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560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7포인트 넘게 빠진 55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55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엿새 동안 하락을 보이는 건데요. 수급면에 문제가 있었겠죠.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한 330억 원 정도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한 소폭 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특히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일단 기관 쪽에서 금일 포함해서 6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라면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도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권역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을 때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죽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요. 지난주 말부터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매도의 규모를 장시간 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매도의 규모를 다시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시킨다라는 건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하락 강도는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메일 유업이라든가 AP 시스템, 인터플렉스, SM, 바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유통 섹터 중에서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로 있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M이라든가 인터플렉스 여전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망 매물이 추대가 됐었고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순매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순매도 종목군들에는 안국약품, 파트론, 성광밴드, 컴투스, GS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면 GS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성광밴드나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성광밴드는 조금 눌림을 좀 주고 있는데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컴투스는 게임 섹터의 좀 대표주자격인데요. 네. 이 종목군들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2분기 이후부터 하반기까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죽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만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과 또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보시면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0.1%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54만 3천 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 특히 부품지 흐름이 안 좋은데요. 현대모비스는 3% 가까이 빠지면서 27만 6천 원. 대체적으로 자동차의 흐름이 안 좋은데요. 예,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섹터들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200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형 섹터들을 좀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 IT 쪽과 자동차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빠져 있고 자동차 섹터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히려 자동차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또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셀트리온이 1.5% 하락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5%의 급락, 또 CJ 홈쇼핑이 4% 넘게 빠지고 있고 GS 홈쇼핑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로 매수주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예, 매수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수 섹터들. 일단 바닥권역에서 거의 수백 프로 이상씩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종목군에 있어서 일단 포트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수 섹터들이나 현재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쪽 섹터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매수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오른 1123원 9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1120원대가 깨졌는데요. 현재 4원 60전 내린 1117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좋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도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1120원대가 무너진 건데 금요일을 또 앞둔 수요일 외환시장 한번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여전히 1,100원대 위로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들은 네. 수출주들에게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들 일단은 크게 동요가 되는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차분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일단 지켜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외환시장은 다소 관심을 조금 더 접어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와 또 애플의 소송이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데 바로 갤럭시 S4나 삼성전자 제품들에게 수혜가 바로 올까요? 우선적으로 나중에 향후 미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판매 금지가 나타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판매 대수량이든가 시장 점유율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일단 새로 출시가 되는 그런 기종 같은 경우 만약에 법정 공방을 지속하게 된다면 서로 추가적인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이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에 대해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향후의 실적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2분기 때보다는 3분기 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라면 아마도 삼성전자 지금 현재 전고점 부분 때 돌파 시도가 번번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고점을 아마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진다면 겨울때 될 때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정재현 멘토는 그렇다면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의 180만 원 돌파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우선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는요, 아마도 조만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8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200만 원 이상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180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시간값을 줘야 될지는 좀 더 미지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8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삼성전자 180만 원 리포트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나 이제 삼성전자의 관련 수혜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섹터로 좀 유입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액세서리 쪽이나 케이스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구간 바로 들어가는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급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 2분기 때뿐만 아니라 3분기 때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수급과 또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또 유럽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태양광주가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태양광 이거 얘기가 좀 많이 네.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다.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뿐만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셰일가스 부분들도 있거든요. 과연 태양광 쪽 사업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상당히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유상증자할 뿐만이 아니라 감자도 진행될 겁니다.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요. 네. 적어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주는 직접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요. 게임과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일단 게임주, 지수 방어 섹터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마찬가지로 충만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모바일 기기 확대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리메이드라든가 게임빌, 컴투스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개별 중소형 게임주들보다는 그래도 이런 대형 게임주들 위주로 네.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들 참 전일 상당히 좀 많이 네. 밀려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잠깐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온 만큼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흐름들 속에서 추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매도의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또한 마찬가지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래일째 서점한가를 기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현재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들, 가시성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종근당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네. 성장에 기대감이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네. 그때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반등은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 게임과 또 제약 바이오 살펴봤고요. 오늘장 오후장 전략을 짧게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오후장 우선적으로 거래소 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 1960, 2차 1940 이 정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단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쪽과 자동차 쪽 섹터 이쪽을 위주로 필두로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그럼 어떤 섹터를 보느냐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증시타임 이어집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코스닥인데요. 6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5년 만에 580선 돌파하면서 한때는 6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성기를 맞던 코스닥 지수가 최근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6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5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왜 이렇게 약한 것인지, 코스닥 약세를 이끄는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째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문제이고 모멘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닥 느끼는 분위기,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음봉이 오늘까지 해서 6개가 출현을 했고요. 사실 음봉 6개가 좀 나오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음봉이 6개가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또 이 필드에 있는 개인 이 현업자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요. 일단 지지선 부분은 코스닥 지수는 하락 이탈을 다 했습니다. 사실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60선은 좀 지지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늘 여지없이 좀 그런 부분들을 무너뜨렸고요. 일단 주봉상으로는 한 540선, 540만 6선, 5선 이 정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40선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월봉상으로도 좀 추세 이탈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지지선은 대부분 좀 하락 이탈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관심 구간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ADR이라고 하는 과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590선을 갈 때는 굉장히 좀 과열권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낮아지면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좀 보조지표 쪽에서는 좀 나온 것 아닌가, 관심을 조금은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의 어떤 개선이나 수급의 받침 없이는 의미 있는 반등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잠깐 순매수로 돌았다가 순매도 폭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수급을 봤을 때는 분명히 수급의 터닝이나 수급의 받침 없이는 장이 의미 있게 터닝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치고는 있는데 개인들이 받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좀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아직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시그널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젠백스가 최장암 백신 임상 실험에 실패하면서 관련주, 바이오주도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두섭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엔터주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남아있는 악재들, 미리 준비할 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올해 1분기에 코스닥 업체들의 이익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코스닥 업체들의 1분기 이익 전망치들이 굉장히 좀 핑크빛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했고 올 한해는 정말 코스닥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닥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익을 까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가파르게 좀 하락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조금 더 우려감들이 좀 내비치고들 있습니다. 이익 부분에 있어서. 네, 역시나 이런 부분은 물론 조금 더 가보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오 업종의 변동성은 분명히 체크들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 물론 과거에는 가장 큰 업종은 IT 부품 업종,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역시나 이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코스닥 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움직임들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변동성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들이나 숫자들이 좀 찍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한다면 그런 실적이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관심거리에 두시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 수급에 의미 있는 코스닥에서의 터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코스닥이 좀 터닝 되기에는 단기간적으로 좀 힘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터닝이 된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 약간의 반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분명히 동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540선까지만 좀 버텨준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그래도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가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음봉이 일단 6개 정도 출현이 됐기 때문에 일단 540선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는 좀 해볼 만한 전략이 된 지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뭐 코스닥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뭐 정보 수혜주도 있겠고요. 아직까지 다수 증권사에서 600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긍정적인 재료 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분할 매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있고요. 뭐 중소형주 중에서 그래도 좀 실적들이 잘 나오고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도 기대감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메이저의 수급 변화를 다시 한번 체크를 확인하시고 코스닥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물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기술적 반등이냐 코스닥 지수의 완전한 터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수준만 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있어 보이고요. 뭐 수급이 완전히 개선이 된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터닝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가장 첫 번째 코스닥 이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긍정적 재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일단 긍정의 재료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젠백스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네, 2분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좀 코스닥 못지않게 연일 추락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이라는 추가 부양책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반응을 보니까 좀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성장 전략에 대한 일본의 의지 확인됐고 단기보다는 장기 플랜에 가깝고요. 뭐 성공하게 되면 외국 자본의 유입은 가능하겠지만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좀 빠져나가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물론 팔고 있지만 이런 일본에 갔던 자금이 우리나라 국내 진출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떤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국내에 완전하게 유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뭐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적치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뭐 외국 일본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빠지면서 국내로 좀 단기간에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게가 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V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선윤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선윤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운대 사는 홍순영입니다. 해운대요. 예. 부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날씨 더운데요. 그쵸, 서울도 만만치 않게 덥더라고요. 예. 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자, 오늘 좀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동아 ST요. 동아 ST. 예. 예. 자, 우리 순장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16만 7천 원에 30%요. 16만 7천 원 비중 30%요. 예. 예, 좀 차트를 보니까 최근 좀 급락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30% 동아 ST. 김선일 대표님. 네, 많이 빠졌네요. 지금 현재가가 12만 6,500원 있습니다. 지금 16만 7천원이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폭 한 30% 정도 지금 마이너스 가까이 되지 않으실까 좀 생각합니다. 자, 동아시티가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올해 4월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굳이 그렇게 지금 에리트 자체를 찾기 어려운 시점인데 사실상 조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상장하고 나선 최소한 그래도 전 1년 지난 다음에 투자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이 1개월, 6개월, 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사실상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이 그 물량을 좀 뱉어낸 듯한데 기관들은 또 50만 주를 상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에 대한 그 의문이 많이 생기실 텐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을 좀 대충 생각해 봐도 15만 원 이상이란 말이죠. 기관들은 한 15만 원, 16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동아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나마 기관들이 다시 한번 종목 자체를 끌어올린 이후에 다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불안한 점은 수급이 약간 좀 문제라는 것과 또 하나 불안한 점은 네. 저점 바닥 라인에서부터 이게 14만 원 한 초반대가 저점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로스컵 물량 자체가 나온단 말이죠. 그 물량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물량 자체 5일 연속, 오늘까지 6일 연속 하락인데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여기서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하루에 나오는 거래량 자체가 이 종목이 크지가 않거든요. 하루 거래량이 뭐 4만 주,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넘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13만 주가 넘었습니다. 근데 뭐 8만 주이고 4만 주이고 12만 주일 때도 기관들이 3만 주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하루 거래량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기관들이 최근에 한 30% 가까이 거의 20% 30% 가까운 물량을 뱉어냈거든요. 이거 로스컵 물량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이 30%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비중 자체를 30%가 아닌 20%까지 좀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반등 줄 때 다른 걸 들어가시든가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또 의약품이랑 제약업종 자체가 메리트 자체가 특히 또 젠백스 영향으로 인해서 네.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젠백스가 지금 점 하로 2번 떨어졌습니다. 그런 영향, 그럼 아직 또 의약품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재미없는 모습,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폭 키워가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5월달 들어서 다 빠지고 있어요. 그 영향 고스란히 받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아 ST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지금부터 시점 자체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가 더 빠진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점 바닥 찾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현재가 저점이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12만 한 2, 3천 원 라인까지 깨고 내려갈 때는요. 그때는 정말로 좀 손절을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져가시되 비중 10% 축소는 지금 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해서는 조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뭐 없으신가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겠네요. 네, 비중을 줄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의학이랑 제약을 지금 기관들이 다 이제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또다시.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 되셨나요? 아, 예. 예,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힘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나면 되니까요. 예. 네, 기운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 ST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테라젠 이텍스와 LIG 손해보험입니다. 자,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테라젠 이텍스 9,210원, 그리고 비중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비중 30%라고 하시네요. 다음, 그리고 LIG 손해보험도 매수가가 23,800원, 그리고 비중이 30%. 현재 뭐 두 종목 모두 30% 이상씩 보유하고 계신 상태인데 두 종목 모두 손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테라젠 이텍스랑 네. LIG 손해보험이요. 손해보험인데요. 네. 오늘 테라젠 이텍스도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네. 자, 테라젠 이텍스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210원이신데요. 네. 자,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 수급 상황 창을 열어보자면 수급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바닥권 라인이라거든요. 지금 이 바닥권,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현재 8,500원 라인인데 8,500원을 처음 돌파 시도했을 때가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그렇죠? 그럼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 저점 라인부터 해서의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작년 11월부터 살펴보자면요. 네. 11월 1일부터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한 100만 주가 현재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잡히네요. 한 100만 주 정도 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인들도 좀 보유하고 개인 매매 좀 파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모습인데요. 그럼 이 부분에서 기관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그쵸? 어디? 여기나 아니면 이 구간에 딱 물려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은 위에 고점 구간은 모르겠습니다. 저점 구간에 많은 물량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살펴보자면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1월 달까지의 물량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관들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은 좀 버틸만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절 물량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도 기관들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 그러니까 물량별로 체크해 보자면은 그래도 한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가량의 물량이 그래도 많이 잡히네요. 그러면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 때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한 번 더 약간의 좀 더 하락폭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8,000원 정도까지는 기관들이 약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팔지 않고서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8,000원,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네. 손절가를 제가 8,100원 잡아드릴 거예요. 8,100원인데 8,000원에서 8,100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진짜 정말 전략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해서 반등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 10,000원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포인트를 가지고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LIG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네. 자, LIG 손해보험입니다. 자, LIG 손해보험도 오늘 역시나 좀 빠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차트 흐름상 네. 가는 듯 싶었는데 지금 흘러내립니다. 자, 흘러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고점을 라인을 이었을 경우에 이 라인에서 지금 뚫고 가는 모습이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 이 마지막 포인트 잡혔기 때문에 한번 뚫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박스권을 유지 못하고 다시 올랐던 만큼 빠져주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이거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더 빠질 확률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자체가 그래도 지금 거의 현재가세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네. 장이 많이 빠진 만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조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젠 이텍스 때 손절가 8,100원 지지하는지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LIG 손해보험은 좀 정리하고 나서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가요? 차바이언 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차바이오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도 궁금한데요. 12,200원에 30%인데요. 네, 저번 주 화요일 날 그 문의했을 때 네, 이번 주 12,200원만 올랐으면은 갖고 있으라 해가지고 네.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네요. 그러네요. 일단 또 어제 좀 주가가 한 5% 이상 또 급락세가 나왔어요. 예.
예, 일단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김선일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바이 의원이 지금 코스닥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IT 관련주도 같이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좀 빠져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 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다시 이 종목 조금 오르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다 흔들려 버리니까 같이 올라가다 또 한 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552포인트입니다. 1.6%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버텨준다는 것은 좀 희망이 보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의 기관들이 3일 동안 던지긴 했어요. 던졌는데 최근에 좀 많은 물량을 던진 것처럼 보였던 때는 그 5월 16일 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진 이후에 그래도 매수세가 좀 우위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좀 우위이기 때문에 좀 빨간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닥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121선 라인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충분하게 이 바닥에서 11,000원, 11,200원 뚫고 갈 때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분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도와주지 않고 또 코스닥마저 도와주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바스켓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이지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절대 파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다시 수급적으로 들어올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도가 보였어요. 오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오늘 다시 120에서는 안착하려는 시도가 좀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흔들렸던 거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코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 줄 때는요. 차바이언 같은 종목 12,000원 이상 갑니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까요. 다시 안착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 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제가 다시 코스닥 반등 주면 같이 따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요. 그러면 1차적으로 12,000원 갈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13,000원, 이번에 간다면 13,000원 이상 뚫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데 12,000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때 기관들, 외인들 수급이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홀딩 하시고요. 약간 조금 꼬이는 흐름, 그러니까 60에선 뚫고 가는데 꼬이는 흐름이 좀 보인다. 차익 매도 물량 나온다. 그럴 때는 한 1, 2% 손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더 한 20% 정도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지수 반등 줄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일은 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다시 1% 이상 분명히 급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 포인트 때 좀 잡으시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투자자를 매매 상황을 보자면은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잡히거든요. 이 기관들의 매도가 5일이 아니고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오전장 보시면. 그때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예. 답답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이십니다. 두 종목 보여 계신데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가가 4,689원 5월 12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리 매수가가 4,740원 현재 보유 기간은 5월 30일 금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 살고 계시는 누구신지요? 부산에 사는 경숙입니다. 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과 제이콘텐트리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게 좀 작은 종목이네요. 네. 추천을 받고 매수하신 것이 아니면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사신 거세요? 아니, 추천하는 거 보고 따라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아니요, 하이비스템 그거는 주식 합병령 결정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예. 그리고 그래, 요즘에 이제 제이콘텐트리. 예.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적인 부분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자, 바로 김선일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말씀 나눠보세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좀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현재가가 높긴 한데 자꾸 빠지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 뭐 네. 합병 결정이란 네. 게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건지 잘 액면가가 지금 모르겠고요. 이게 100원짜리인데요. 액면가를 이제 500원으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는 제가 볼 땐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 기관들의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은 먼저 알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지금 최근에 지금 5월 거의 뭐 중순 말부터 해서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기관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고스란히 다시 다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간이 한 달 동안 순매수가 5만 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보시면 지금 5일 연속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는데 최근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럼 기관들은 지금 여기 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보시면 5월 30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30만 주를 샀어요. 예. 자, 5월 30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이때 기관이 30만 주 산 게 가격대가 5,000원이에요. 기관들이 5,000원에 30만 주, 그 다음 날도 10만 주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예. 기관들은 현재 5,200원에 만족하려는 게 아니고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좀 강력하게 홀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만약에 흘러내려서 지금 코스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흘러내릴 경우는 4,600원 정도까지는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4,600원 후반까지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4,600원대 앞에 자가 46이 나온다. 그럴 때는 조금씩 좀 더 사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이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5,500원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5,200원에도 솔직히 안 빠졌는데 네. 갑자기 며칠 상간에 네네.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요. 예. 작년 뭐 말부터 시작해서 바닥 라인을 제가 잡아드리자면은 작년 10월 말에 3,090원부터 시작해서 이 언제죠? 올해 초에 3,500원에서 그 다음 라인으로 또 올라갔던 게 4,200원, 그 다음에 4,500원, 그 다음에 지금 4,700원이에요. 이 라인 자체를 좀 우연찮게도 이어보자면 역시나 거의 일치하게 좀 움직여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종목은 항상 이렇게 갈지자 형태로 움직여줍니다. 갈지자 형태로 움직여주는데 지금의 그 갈지자 형태의 바닥일 뿐이에요. 근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실적도 양호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J콘텐트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J콘텐트리가 매수하신 가격이 4,740원이시고요. 예. 이것도 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거 보고 따라 샀는데 솔직히 저는 그 기업에는 잘 모르겠고 네. 그 추천하는 거 따라 샀다가 지금 솔직히 따지면 손절가가 지났거든요. 네네. 그때 그 추천해 주신 분이 4,630원을 손절가를 주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지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잘 아시죠? 네. 예.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 빠져가지고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사신 분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씩 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네. 예. 자, J콘텐트리도 마찬가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J콘텐트리가 실적이 나쁘냐?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자, 메가박스 잘 알고 계시죠? 영화관. 네네. 네, 그 지분권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그 지분을 제가 볼 때는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좀 확신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J콘텐트리는 원래 차트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 자체가 원래 4,800원이 맞아요. 예. 맞고 이게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수가 흔들리니까 이 종목도 조금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에 흔들리는 모습. 기관들도 어쩔 수 없는 바스켓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바스켓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인들은 지금 꾸준하게 거의 10일 가까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시면
개인들이 팔았던 물량인데 샀던 물량을 개인들이 팔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외인들과 기관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드리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폭 자체는 너무 큰 걱정 없이 좀 긍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급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개인은 이제 팔고 있고 그거를 기관들과 외인들이 사려는 시도가 보여요. 그러면 조만간에 지수가 반등 줄 때 이 종목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약간 떨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4,500원 라인 만약에 흔들리잖아요. 4,500원 라인이 깨지잖아요. 그때는요. 비중 자체가 지금 20%인데 비중을 5%만 조금 줄여주세요. 4,500원이 깨지면요. 아셨죠? 예, 그때 5%만 줄이시고 나머지 15%는 가져가시는 전략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8656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도 한 6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34,500원, 비중 60%. 언제쯤 이익 실현해야 할지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김선 대표님, 언제쯤 팔아야 되나요? 네, 잘 사셨네요. 예. 아주 잘 사셨고요. 예,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지금 잠정치로 봤을 때 11시 반 기준 자료를 보면요. 외인들이 55만 주, 기관이 지금 16만 주 매수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 장 끝나고 보면 더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지금 반등 주고 있다. 자, 기관들이랑 외인들이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장 빠지니까 이쪽으로 몰립니다. 조선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한 점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오르다가도 또 급락했다가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오늘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안 빠지고 더 오르고요. 네, 금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만약에 좀 흔들려서 이 친구가 흔들려서 한 35,000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35,000원 초반대요. 35,000원이라 생각합시다.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절반 이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는데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금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타고 간다면요. 37,000원까지 보십시오. 37,000원까지. 그 이상은 네. 보지 마시고 37,000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좀 빠지는 흐름 나와준다면은 오전장에 빠지게 된다면 기간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는 거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반등을 준다. 그때는 37,000원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면은 가장 안전하고 좀 괜찮은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0810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플랜티넷 매수하신 가격대가 14,150원, 비중이 10%. 현재가가 14,050원이니까 좀 현재가 큰 차이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네, 위에 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000, 거의 현재가 부근이신데 네. 중요한 점은 지금 이게 며칠째죠? 지금 8일째 오늘까지 해서 흘러내립니다. 네. 역시나 지수 영향을 좀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플랜틴의 차트는 현재 구간은 바닥이 확실합니다. 바닥이 확실합니다. 네. 자, 라인 따라 정확하게 또 가고 있는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은 갈지자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 라인 따라서 굉장히 자주 움직인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 자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는 거의 그 구간까지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진다면 어디까지 그어드리는 라인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한 13,500원 정도 아니면 좀 더 빠진다면 13,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지금 현 구간에서는 굳이 판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가격은 14,150원 잡으셨는데 잘 잡으셨고요. 좀 더 하락폭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하실 전략 얼마? 13,500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때는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네. 이 종목을 팔아야 될 시기 자체는 13,000원 라인이 깨질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3,000원 깨질 때는요. 강력하게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목표가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이상 이번에 무조건 갈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좀 길게 본다면은 항상 그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가 좀 고가긴 한데 1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한 종목 더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매수가가 1,150원, 비중 3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이것도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렸고요. 그렇죠. 9,600원의 상황입니다. 만 얼마라고 하셨죠? 1,150원. 1,150원이요. 예. 자, 저점 라인을 찾을 수가 좀 없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나마 조금 잡아보자면요. 이 바닥권에서 고가 라인, 그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거의 현재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쪽 업종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습니다. 이쪽 관련주들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굉장히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만약에 이 종목 6일째, 5일째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코스닥 지수가 살아났는데도 반등 주지 못한다. 코스닥이 금요일날 갑자기 다시 560에 안착시켰는데도 반등을 주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리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손절가 정도가 이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가셔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맞고, 아니면 난 좀 지켜보겠다 그러면은 손절가 자체를 한 9,200~3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고요.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